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데피오르 대 함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데피오르는 함캄과 상대 전적은 동률이다. 하지만 최근 2022년 이후로는 함캄에게 유독 약하다. 이유는 산데피오르가 중원을 생략하고 길게 뻗는 롱패스 위주로 공을 전달하기 때문인데, 함캄이 내려앉아서 산데피오르와의 피지컬 싸움으로 가버리면 산데피오르도 답이 크게 없어진다. 특히 2022년 이후로는 함캄을 상대로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등 빈공 양상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이어서 함캄은 다득점에 친한 스타일은 아니다. 내려앉아버리면서 투톱들도 하프라인을 쉽게 넘나드는 성향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승으로 이긴 경기가 있어서 득점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셈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다시피 함캄이 산데피오르 상대로는 전반적인 상성은 좋은 편이고, 특히 한 골 차이의 승부에서도 우위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함캄이 산데피오르의 단순한 롱패스 양상에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함캄 역시 투톱이 공격적으로 쉽게 이어가는 편은 아니라서 전반적으로는 한 골 싸움에서의 이득을 챙기는 성향에 가깝다. 이번 경기 함캄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릴레스트롬 대 오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릴레스트롬은 경기를 주도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문제는 릴레스트롬이 오히려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약하다는 것이다. 올 시즌 홈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대가 원정에서는 보수적으로 라인을 낮추고 대응하는데 골 기록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역습 대응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중위권 수준의 크리스티안순에게 패배한 경험도 있다. 이어서 오슬로는 릴레스트롬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즉, 원정에서 속공 상황에 강하다는 것인데, 특히 무승부를 기록한 보데클림트전을 제외한다면 4경기 2실점이라는 짠물 수비로 원정에서의 안정성을 더한다. 물론 원정에서의 기대 득점은 아쉬울 수 있겠다. 그럼에도 오슬로는 높은 유효 슈팅으로 상대를 잘 제압하는 스타일이기도 하다. 지난 라운드 기준으로 유효 슈팅 비중 38%에 이르고 있기도 했다. 두 팀이 속공 상황을 만드는 원정에서 더 강하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특히 릴레스트롬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골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역습 제어에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오슬로가 낮은 기대 득점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 연결은 매우 좋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오슬로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파나마 대 미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나마는 5백을 쓰고 버티려고 했지만 전력의 차이가 큰 점은 극복을 하지 못했다. 일단 파나마의 약점은 측면인 것이 드러난 상태다. 문제는 미국의 측면 자원들이 이미 1차전에서 5백을 상대로 한 골 2도움을 기록하는 등 쾌조의 폼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파나마가 우루과이 전처럼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실점의 폭을 줄이는 데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이유기도 하다. 이어서 미국은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일단 파나마도 잠그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이 경기 전반적인 페이스를 잡고 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결국 상대의 블록을 공략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다행히 미국이 플리식과 웨아, 발로건의 고른 활약이 돋보였던 상태기도 하다. 파나마를 잡아내는 데는 측면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미국의 플리식과 웨아가 모두 좋은 페이스를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할 것이다. 파나마가 잠그는 상황에서도 그다지 측면에서의 연쇄적인 붕괴를 막지 못했다. 플리식과 웨아 등 윙어들의 활약이 1차전에서 좋았던 것을 감안하면 파나마가 잠그는 상황에서도 수비적인 안정성을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우루과이 대 볼리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는 팀의 완성도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5백을 가동한 파나마를 상대로도 3골을 기록했다. 비냐와 아라우오 등 템백 돌파를 위해서 날아다녀야 할 측면 자원들이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쳐준 것이 포인트다. 특히 볼리비아도 상당히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잦아서 1차전의 경험이 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어서 볼리비아는 별다른 장점을 보여주지 못했다. 5백도
미국의 측면 자원들에게 쉽게 돌파를 당하는 모습이었고 슈팅들도 박스 안에서 기록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중거리 6개 중 3개가 유효 슈팅으로 이어가는 것은 놀라웠지만 결국 골키퍼가 막아내기 쉽게 날아왔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우루과이가 볼리비아 같이 보수적인 팀을 상대로도 별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루과이가 이미 5백을 돌파하는 모습을 1차전에서 보여준 적도 있고 특히 측면 자원들의 활약상의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다. 따라서 볼리비아가 잠그기로 나서는 것도 우루과이가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우루과이 승리를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영상 외에 다른 경기 분석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 입장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